그러면 이 모든 일은 다 귀신이 시킨 거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쁜 일을 하면 유죄인데 더 나쁜 일을 하면 무죄다. 의사가 사람 몸에다 칼 댔다가 죽으면 유죄인데 네. 지나가던 사람이 칼 찌르면 무죄다 이런 거거든요. 예. 이 판결은 정말 비상식적인 판결입니다. 저는 그러면 이 모든 일은 다 귀신이 시킨 거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러니까 증명이 크게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네. 대부분에 대해서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몰랐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줬고요. 예.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관여가 됐더라도 법리적으로 권한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무죄다. 네, 맞아요. 예. 네. 근데 그분도 상식에 반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쁜 일을 하면 유죄인데 더 나쁜 일을 하면 무죄다. 의사가 사람 몸에다 칼 댔다가 죽으면 유죄인데 네. 지나가던 사람이 칼 찌르면 무죄다 이런 거거든요. 예. 한 일 자체가 재판에 개입하는 게 예. 권한이 없는 일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런 권한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그런 권한이 없는 일을 아예 했기 때문에 무죄다. 이런 법리를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게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이 과한 수사를 했을 수도 있죠. 네.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체계적으로 검사에게 과실이 있는지를 물으면 되는 것이고요. 검찰 내부에 또 평가 제도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상식에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 일부 증거가 부족했다라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이것이 국민들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다. 그것도 40개가 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몰랐다. 네. 이건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고영한 두 전 대법관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47개의 범죄 혐의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뉘는데 법원은 먼저 재판 개입 혐의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다른 법관 재판에 관여할 권한 자체가 없으니 권한을 남용했다는 말도 성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을 맡은 대법관에게 기각이 맞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도 정상적인 논의라고 면죄부를 줬습니다. 검찰은 수건 사업인 상고법원 추진에 박근혜 정부 도움을 받으려던 거라고 봤지만 법원은 그런 증거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두 번째, 법원행정처가 판사 블랙리스트를 관리한 의혹은 위법하다면서도 무죄였습니다.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게 아니라 재량껏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고 또 비판적 소모임을 와해시킨 과정에 양 전 원장이 공모한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를 견제하려고 동향을 수집하고 언론 칼럼까지 대필해준 혐의, 비자금 조성 등 비교적 사소한 혐의들까지 수뇌부가 공모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47개 혐의 전부 무죄 판결했습니다. 5년 재판 끝에 완패한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